두 분 다 보면 다이어트에 일상화가 돼 있는 분이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그쵸. 늘 다이어트를 하고 늘 실패하고 살이 어느 정도 뺐다가 정체기가 와서 다시 이제 요지부동한 상태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만성적인 비만 상태에 있는 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게 무슨 어떤 특정적인 다이어트를 한번 일회적으로 하는 것보다 일상 자체를 확 바꿔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그게 쉽지 제일 않죠. 어렵잖아요. 네. 그렇죠. 두 분에겐 그동안 너무 실패 경험이 많다 보니까 좀 강력한 다이어트 동력이 필요했던 상황인데요. 그래서 친절한 진료실과 함께 솔루션을 시작한 상태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이제 내 의지로 안 되는 부분이 그렇죠. 큰 게 문제인 거거든요. 본능적으로 원래 좀 그런 네. 강제당이 사실은 끌리는 거죠, 사람은. 네.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제 몸에 사실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다 있거든요. 이제 렙틴이라고 해가지고 네. 이게 사실 분비가 잘 되면 딱 내가 좀 배가 부르면 이제 그만 먹어 이렇게 딱 나와줘야 되거든요. 그럼 이제 그런 호르몬 분비 같은 거든지 그 호르몬에 대한 반응성이 좀 약간 변화가 생긴 게 아닐까 이제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보통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드시는 막 기름진 거, 막 당 이런 거 많이 드시면 또 장내에도 좀 이제 유해균이 좀 증가할 수 있거든요. 아. 근데 그러다 보면 또 그게 또 이제 장에서 또 뇌로 신호를 또 보내는 게 서로 있기 때문에 그 렙틴 호르몬 균형도 깨지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식욕 억제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또 이제 비만으로 가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. 근데 요요가 오면 이게 갑자기 사람이 확 그 포기를 하게 돼요.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중에서는 요요 이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그쵸. 거예요. 맞아요. 네. 실제로 이제 대한비만학회 연구에 따르면요, 우리나라 다이어트 인구 중에 약 64%가 요요 현상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좀 극단적으로 식사량을 줄이는 식으로 또 이제 몸에 안 좋은 방식의 이런 다이어트 방법들을 그쵸. 선택하시는 경우도 꽤 네.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오히려 이제 요요의 악순환을 부를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. 아니 아까 그리고 잠시 장내 환경 불균형 이런 이야기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 이제 비만이 체질 나는 원래 살찌는 타입이야라고 말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장 건강에 다이어트하고 요요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인가요? 사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장에는 이제 한 100조 마리 정도의 균이 서식을 한다고 그래요. 이 환경이 좀 불균해지면은 이제 유익균은 좀 줄고 좀 유해한 균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그럼 장의 활동성이 둔화가 되고 면역력도 저하돼서 좀 염증성 질환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하지? 저희가 위험이 좀 높아지게 된다고 알려져 네.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이제 비만인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마른 분들에 비해서 이 유해균의 비율이 좀 높고 유익균은 좀 낮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. 근데 제가 이 두 분들을 뭐 저야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이어트에 적은 탄수화물이에요. 그렇죠. 당뇨 탄수화물. 환자가 약을 드시는데 흰쌀밥에 국수 이거 안 되죠. 그렇죠? 네, 사실 이 탄수화물 과다 섭취는 이 앞서 본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요, 이제 한국 사람들 대부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, 이 탄수화물 섭취량이 일일 권장량의 3배 이상 될 만큼 유독 많은 편인데요. 이 탄수화물을 일단 섭취를 하면요, 우리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는 포도당인 단당류로 이제 분해가 되거든요. 네. 이 단당류는요, 이 분자 구조가 이제 단순하고 작아서 소화 과정이 없이 이제 바로 흡수가 되고요. 또 빨리 흡수가 되다 보니까 지방 세포로 더 잘 저장이 되는데요. 그러면은 이제 혈당이 더 빨리 오르면서 이 당뇨병이나 비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